시바람 박선생 케미스트리 1 뷰티풀 분자 월드. 예, 벌써 뷰티풀 분자 월드의 절반이 끝났어요. 그죠? 자, 이번에 배울 건요, 분자. 아유, 생긴 대로 노는구만. 예, 이 분자 생긴 대로 노는구만을 배울 겁니다. 생긴 대로 노는데 그러면 생긴 걸 알아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노는지를 안다는 거는 얘의 승질을 안다는 거지. 그치? 성질을 안다는 거야. 그러면 분자의 구조와 그에 따른 성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쌤이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건 뭐냐면요, 바로 분자의 모양부터 먼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자의 모양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전에 배웠었죠. 이것부터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걸 몰라? 그럼 분자의 모양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지루한 과정입니다. 지루한 과정이지만 잘 따라오면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쌓이는 거고, 결론적으로 너 누구한테 배웠어? 신바람 박선생한테 배웠어요. 내 위상도 올라가는 거야. 많이 올리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거 보면 첫 번째 BF2입니다. 그렇죠? 베릴륨과 플로린인데요. 베릴륨은 몇 족이에요? 2족이죠? 2족. 자, 2족. 그러면 베릴륨은 당연히 전자를 2개 갖고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플로린을 합니다. 플로린은 17족 원소죠. 자, 그러면 전자를 7개 가지고 있어요. 원자 전자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얘도 마찬가지의 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때 구조식으로 여러분이 나타낸다면 아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입니까? 비공유 전자쌍은 베릴륨 자체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안 보여. 근데 플로린에 3쌍씩 갖고 있죠. 그 얘기는 총 6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고요. 공유 전자쌍은 결합하고 있는 결합선을 생각하면 되죠. 1개, 2개의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공유 전자쌍은 2쌍. 총 전자쌍. 이게 가장 여러분한테 어려운 문제야. 그치? 이과생인 여러분들, 이제 어려워졌어. 예, 하지만 선생님은 풀 수 있습니다. 8이죠. 그쵸?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붕소입니다. 붕소는 여러분들 어떤 몇 족이었어요? 예, 바로 13족이죠. 13족이라는 얘기는 이 녀석이 원자과 전자를 3개 갖고 있다는 얘기고, 플로린 마찬가지죠. 아까랑 동일하게 전자수를 여러분이 표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루한 작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식을 기본부터 탄탄히 쌓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구조는 이제 대충 감이 오죠? 여러분들 대충 그리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런 구조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합시다. 왜? 우린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얘네들 전자쌍과 전자쌍은 서로 좋아해, 싫어해? 무지하게 싫어하지. 싫어한다는 얘기는 곧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서로 멀어지려고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가장 멀어질 수 있는 방향대로 배치한다면 좋아하겠죠?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멀리 배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얘네들의 공유 전자쌍은 지금 얘기한 대로 1개, 2개, 3개, 3쌍이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플로린이 각각 3쌍씩 가지고 있죠? 근데 플로린이 3개 있어. 그럼 일단 9쌍 있고, 붕소 자체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그 얘기는 얘가 9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2개의 총 전자쌍을 가지고 있구나. 누가? 내가? 네가? 이 분자가. 그렇죠? 자, 얘는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은 여러분들 탄소 14족이죠.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아니라 원자과 전자가 4개 가지고 있을 테고, 수소는 이렇게 1개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결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수소 자체가 원체 작기 때문에 전자를 2개 가지면 좋아한다 그랬죠? 누구처럼? 헬륨처럼.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자, 얘도 구조를 나타내면요, 쉽게 구조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쌤이 전에 배울 때 얘기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평면상에서는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분자들은 입체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분자가 입체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앞과 뒷면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사면체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시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탄소가 있으면 수소가 결합되고요. 여기도 결합하세요. 이렇게. 자, 정사면체를 그릴 거예요.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 자, 그러면 하나의 수소는 지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너무 잘 그려. 그치? H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지? 그치? 칠판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지? H가. 여기는 H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얘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원근법을 사용해서 요렇게 이제부터 구조를 그릴 거예요. 알겠죠? 평면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하지만 입체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진짜 실물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려야 된다고. 알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비공유전자쌍은 없습니다. 얘들은 깔끔한 녀석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이 4쌍 가지고 있네요. 그치? 결합선이 바로 결합선 개수가 공유전자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총 4개의 전자쌍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얘도 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이미 원리를 여러분이 다 알아요, 지금. 그쵸? 여기서 3가지, 4가지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리를 파악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근데 또 하는 건 시간을 끌려고 그런다. 시간을 끌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주 나오는 애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질소입니다. 질소는 15족이에요.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되죠. 그쵸?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 어떤 게 특이해? 얘는 이미 2개가 다 채워져 있죠. 그럼 여기에는 누가 결합하지 않겠네.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H가 3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구조식을 나타내면 질소 쓰고 얘네들은 원자가 결합되어 있지만 이놈은 아무것도 결합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죠? 그럼 표시할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데만 표시합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게 뭐라고?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구조란 얘기는 실제 구조에 이제 접목시켜야 돼요.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들어가야겠죠. 얘들은 어쨌든 4방향의 전자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 아까 메테인에서 했던 정사면체의 구조가 있다는 얘기야. 정사면체의 구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의 구조를 가지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놈이 안 보이는 거죠? 한 놈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평면으로 나타내면 지금 아까 나타냈던 것처럼 나타낼 수 있지만 얘를 실제로 우리가 모양을 나타낸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겠죠. 요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H2O입니다. 얘는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알아둬야 되고 선생님이 전자쌍도 좀 일반적으로 쓰는 식으로 쓸게요. 자, 똑같습니다. 근데 방향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는 원자과 전자가 6개죠? 예, 그래서 4방향에 1개씩 들어가고 2개 짝을 지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수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실제 구조식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비슷하죠, 모양이. 그쵸, 이 결합.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얘도 그럼 왜 모양이 이러냐? 정사면체예요. 정사면체야. 왜? 4쌍이 있잖아, 주변에. 근데 하나가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가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그게 저 모양이 되겠죠. HF는 마찬가지로 얘는 전자를 1개 가지고 있고 플로린은 7개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HF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죠? 자, 빈칸 마주 채웁시다.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죠? 공유전자쌍 3개 있죠? 4개.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 2개 있고 공유전자쌍 2개 있으니까 4개. 자,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 3쌍 있고 공유전자쌍 1쌍 있으니까 4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전자쌍들을 우리가 표현해봤어. 그리고 대략적으로 구조도 나타냈고 사실 실제의 모양도 여러분이 지금 했습니다. 그쵸? 정사면체 막 그런 거 입체적으로 했잖아. 그럼 다 했어.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배운 거를 기초로 해서 여기서 배우는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 바랍니다. 전자쌍들은 서로 가까이 있고 싶어한다? 멀리 있고 싶어한다? 멀리 있고 싶어한다. 그게 기본 글자입니다. 첫 번째 얘네부터 볼 텐데요. 얘네부터 보시면요. 전자쌍이 2개 있어요. 그렇죠? 전자쌍이 2개 있으면 서로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그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멀어집니다. 그러면 이 각도는 180도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180도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180도가 되면서 얘네들의 모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직선이 됐죠? 예, 직선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직선형 구조이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부터 하는 이 이름들, 분자의 모양 이름들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 이거 지렁이처럼 생겼으니까 지렁이형. 이거는 그냥
마커로 그랬으니까 마커형. 이딴 개소리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직선형으로 이제부터 약속한 거예요. 알겠죠? 약속해줘.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들은 세 개예요. 세 개가 서로 멀리 떨어지고 있고 싶대. 그러면 아까 선생님도 그렸었죠?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B 주변은 360도야. 근데 이거 3등분 했네? 몇 도야? 아, 어렵지? 예, 어려워요. 하지만 나는 안다고. 그죠? 120도가 나오겠죠? 120도의 각도가 나올 테고요. 우리는 이 구조를 뭐라고 할 거냐면요. 평면 삼각형이라고 할 겁니다. 분자들은요, 어때요? 분자들은 입체 구조죠. 입체 구조인데 얘는 지금 평면이잖아. 그치? 그래서 특별히 이름을 더 붙여주는 거야. 평면 삼각형 구조. 평면 삼각형. 이렇게 여러분이 붙이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4개가 됐어요. 4개는 아까 무슨 체라 그랬어? 그치? 정사면체라고 얘기했었죠?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사면체 구조는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측정을 해도 돼요. 중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각도는요, 109.5도고요. 109.5도고 이 세 가지 각도 중에서 가장 짜증나죠? 예,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정사면체는 109.5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109.5도이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녀석의 구조는 정사면체형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사면체형.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 통틀어서 했을 때 전자쌍들은 서로 가까이 있고 싶다, 멀리 있고 싶다. 멀리 있고 싶다. 그쵸? 자, 전자쌍들은 서로 반발력에 의해서 멀리 있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이 깔끔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전자쌍들이 멀리 있고 싶어 하는 건 알아. 그럼 전자쌍들은 서로 그냥 만나면 그냥 비공유 전자쌍이든 공유 전자쌍이든 서로 그냥 멀어지기만 하면 될까? 똑같이? 그건 아닙니다. 가까워지는 건 아니고 물론 멀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남자들을 예로 많이 들어요. 왜냐면 여자들 또 예로 들었다가는 뭐 성추행, 뭐 여성 비하 발언 막 이런 개소리 들어가지고 남자들을 많이 하니까 좀 이해 좀 하세요. 자, 남자들 둘이서 서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친구 말고 이성으로. 대부분의 경우. 옛날에는 그냥 싫어해 그러는데 요새는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죠? 근데 어쨌든 남자의 경우 대부분은 싫어합니다. 이성으로서. 그쵸? 싫어해. 그건 알고 있어. 근데 그럼 싫어하는 게 똑같냐? 어떤 놈의 새끼는 암내가 지독해. 그러면 더 싫겠네. 그치? 바로 이 암내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구냐?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그 원리를 얘기하면요. 공유 전자쌍은 여기에 A라는 원자가 있고 여기에 B라는 원자가 있으면 서로 똑같이 전자를 땡깁니다. 전자는 서로 똑같이 땡겨요. 땡기는데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전기 음성도가 더 강한 놈이 전자를 조금 더 땡겨요. 만약에 전기 음성도가 B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3. 얼마 얼마예요. 3. 얼마 얼마. 그다음에 얘는 2. 얼마 얼마야. 그러면 얘가 전기 음성도가 더 세죠. 그 얘기는 이 녀석이 똑같이 전자쌍이 있어야 되는데 전자쌍을 조금 더 이쪽으로 땡긴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그럼 어떻게 됐어? 전자쌍이 나타내는 이 오비탈의 구름은 홀쭉해지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쭉 땡겼으니까 동그란 놈을 땡겼잖아. 근데 비공유 전자쌍의 경우는요. 여기에 A라는 원자가 있다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무슨 말일까? 얘가 이걸 독차지한다는 얘기야. 독차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네들이요. 만약에 이 녀석이 굉장히 약한 1. 얼마 얼마의 전기음성을 가지고 있어도 얘가 땡기는 게 그럼 더 땡기겠지만 어쨌든 이놈도 조금이나마 땡기긴 땡겨. 근데 여기는 여기서 땡기는 놈이 없죠. 그냥 전부 다 이쪽으로만 땡겨집니다. 그러면 전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 찌부되겠죠. 찌부되면 지금 여기에서 서로 미는 이 거리보다 얘네들은 미는 거리가 훨씬 좁아지게 되겠죠. 그 얘기는 더 세게 밀겠죠. 그렇죠? 반발력이나 인력이나 가까울수록 크잖아.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좁으니까 더 세게 밀 거야. 결론적으로 여기서 나타내는 각도와 여기서 나타내는 각도가 작아지겠죠. 이게 이렇게 찌부되니까. 그쵸? 얘네들이 이렇게 찌부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각도가 작아지게 돼요. 그 각도까지 여러분들 이제 좀 외워야 돼요. 어렵진 않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반발력의 크기는 결론적으로 비공유와 비공유 사이가 가장 클 테고요. 그쵸? 전자 구름 사이의 거리가 좁잖아. 그리고 비공유와 공유, 그 다음에 공유, 공유 이런 식으로 반발력의 크기가 작아질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서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본다 그랬죠? 예, 그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것부터 우리 먼저 몸을 풀고 그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원자 분자입니다. 그럼 원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있다는 얘기지? 아우, 개 쉬워. 원자가 2개 있어요. 예, 구조식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얘도 원자가 2개 있어요. 이중결합이네. 구조식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얘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냥 딱 얘네 셋이 어떻게 했든 간에 그냥 다 일직선이죠. 그 얘기는 분자의 모양이 항상 직선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놈이? 이원자 분자라는 놈이. 그러면 세상에는 이원자 분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한 분자들이 많이 있죠. 그 분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공유 전자쌍의 수는 2개예요. 2개. 자, 그리고 3원자 분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게 없고 180도야. 그쵸? 그럼 얘는 180도니까 결론적으로 결합각은 180도일 테고 분자의 모양은 직선형 뜨겠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 같은 경우는 몇 도라고 그랬었죠? 120도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도 120도 나올 테고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 평면 삼각형. 평면 삼각형 구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너무 쉽지. 이건 또 내가 외우라 그랬잖아. 109.5도죠. 109.5도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무슨 면체? 정사면체. 아니, 아까 했던 걸 왜 또 해요? 아, 알았어. 선생님이 또 그냥, 응? 아까 안 했던 거 해줄게, 그러면. 자, 보세요. 이번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합니다. 이때 각도는 어떻게 될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때 비공유 전자쌍은 모양이 지금 홀쭉하게 이쁘게 생겼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자세히 그리면 이렇게 뭉툭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쫀다 그랬지? 그럼 여기 각도가 109.5도였는데 그치? 원래 109.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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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5도잖아. 정사면체. 근데 쪼니까 좁아지겠죠? 얼마나 좁아졌나 봤더니 107도가 됐답니다. 107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놈만 봤더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놈은 이렇게 보인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즉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이니까 얘를 쭉 연결하니까 어떤 모양이 됐어요? 삼각뿔이 됐죠? 그쵸? 분자의 모양은 삼각뿔이 되는 겁니다. 삼각뿔형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놈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얘들은 더 좁니다. 이 사이와 이 사이의 반발력이 훨씬 크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또 쪼여요. 막 쪼입니다. 막 쪼이니까 얘들은 더 줄어들 테고요. 이 각도는 더 줄어들고 보이는 거는 이렇게만 보이죠. 그쵸? 선이 굽었어. 구분형이라고 합니다. 구분형이라고 하고 이때 각도는 104.5도입니다. 이 각도가. 자,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얘가 107도가 됐다는 얘기는 선생님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해줄게요. 이 녀석이 107도가 됐다는 얘기는 이 각도는 107도보다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107도보다 크다는 거죠. 그쵸? 요 각도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는 바로 이 각도입니다. 그래서 얘를 결합각을 물어본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애들에 대한 결합각이에요. 그래서 107도를 대답하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비공유 전자쌍과 얘네 사이의 결합각을 물어본다면 그때는 107도보다 큰 각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얘가 104.5도예요. 104.5도. 그럼 당연히 이 각도는 109.5도보다 크겠죠. 그렇죠? 109.5도보다 클 테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각도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겠죠. 재봐야겠죠. 물론 여러분들 이 각도 나오겠지만 이 각도에 대한 질문은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머리가 복잡하니까 요거까지만 알아도 될 것 같아. 자, 이 각도는 당연히 109.5도보다 클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예시를 107도라 했는데 얘도 예시를 109.5도보다 크다는 게 더 이해가 쉽겠죠? 그쵸? 아까 여기에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까지 여러분이 생각이 돼요. 여기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삼각뿔형은 107도의 결합각을 갖는다. 그 다음에 구분형은 104.5도의 결합각을 갖는다. 구분형의 대표적인 물질은 바로 H2O이고 삼각뿔의 대표적인 물질이 NH3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분자의 모양을 이제 본격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얘네는요, 이게 내용이 끝이에요. 이게 내용이 끝인데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잘 틀리니까 중요한 거예요. 잘 틀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체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탄소는요, 주변에 4개의 원자권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가 4개 붙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4개의 전자쌍이 주변에 있게 되겠죠? 그치, 염소한테도 하나 받아서. 그 얘기는
정사면체 구조를 갖겠죠. 그래서 탄소가 있으면 이 녀석은요, Cl, 그 다음에 Cl, Cl,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각도는 몇 도이다? 109.5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얘는 BCl3입니다. 이때 붕소는 주변에 원자과 전자를 3개 갖고 있다고 그랬어. 그죠? 그럼 얘도 구조를 그리면 붕소가 있고 Cl,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각도는 120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때 우리는 평면삼각형 그리고 정사면체라고 얘기했었죠? 이 녀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이야. 인은 몇 쪽일까? 얜 피해야 돼. NP 15쪽. 그러면 당연히 한 개, 두 개. 그쵸? 네,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갖고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F는 이렇게 붙겠네요. 그죠? NH3랑 비슷한 구조잖아. 자, 이때 각도는 NH3랑 같은 107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BCl2입니다. B2예요. B2는 2족이죠? 예. 그럼 바로바로 나오죠. 그쵸? 그럼 얘는 180도. 그리고 직선형 구조이다. 이거는 삼각뿔 구조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자, 또 한 번 더 해봅시다. H2S예요. H2S. S는 몇 쪽이죠? S 산소랑 같죠? 그쵸? 16쪽입니다. 그럼 주변에 원자과 전자는 6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원자과 전자 6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편하다 그랬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그쵸?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편하다 그랬어. 그럼 이거를 구조를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H.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거라 그랬죠? 그죠? 구분형이고 결합각은 104.5도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OF2예요. O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있니? O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얘도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하겠어요? 이렇게 결합하겠네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이거고 이때 각도는 104.5도입니다. 자, 우리한테 많이 나오는 거 H2O죠. 근데 H2O를 너무 잘하니까 요새 OF2가 많이 나와요. 뭐로 많이 나오냐? OF2와 H2O의 차이. H2O는 비공유전성이 몇 개 있어요? 이거밖에 없죠. 수소가 비공유전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얘들은 비공유전성이 어떻게 돼 있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3쌍, 2쌍, 8쌍이나 있죠. 그쵸? 그 차이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결합각은 몇 도? 104.5도이다. 이거를 알면 되는 겁니다. 자, BF5예요. P2는요.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옥텟 규칙을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커서 그래요. 커서. 커가지고 전자를 더 받아도 얼추 버틸만 해. 이거야. 자, 그럼 얘는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문제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과정을 살짝 벗어났어. 근데 여러분이요. 얘네들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얘네들이 어렵지가 않거든. 그래서 같이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은요.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게 이렇게 F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여기에 F가 붙고요. 그 다음에 F가 붙고요. F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여요? 위아래로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평면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평면삼각형. 그러면 이때의 각도는 몇 도예요? 120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놈과 이놈의 각도는 90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갖는 각도는 120도와 90도의 각도를 갖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엔 6개짜리래요. 그럼 황인데, 황이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F, 그 다음에 F,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주변에 사각형의 진을 치는 겁니다. 이거 그림 이해돼요? 자, 이거를 위에서 볼까? 이렇게 위에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S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F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여기 주변에 F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그럼 인은 아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인 같은 경우는 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F가 바로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120도. 오케이. 자, 어쨌든 이 녀석은요.
이때 이 각도가 사각형이었으니까 90도가 될 테고 이 녀석과 이 녀석들도 90도가 되겠죠. 그렇죠? 결합각은 90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엔 다중결합이 있대요. 다중결합이 있어도 여러분들 다중결합은 결합각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단지 여러분들 다중결합이라서 여러분 부담을 느끼는데 결합각을 봤을 때는 그냥 결합 하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CO2 같은 경우는 분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는 무슨 형? 직선형이죠. 결합각은 180도. 180도.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그 구조를 얘기를 안 했었죠. PF5 같은 경우는 구조가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어? 가운데 삼각형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있죠. 걔네들 쭉 연결하면은 삼각 쌍뿔형이 나와요. 삼각뿔을 두 개를 겹쳐놓은 거죠. 그죠? 그런 모양. 그 다음에 SF6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마찬가지로 다 연결해보면, 선을 연결해보면은 팔면체가 나옵니다. 팔면체. 정사면체 두 개를 퉁 연결했으니까. 팔면체. 자, 그건 참고로 하시고. 자, 얘네들은요, C2H2입니다. 얘네들의 구조는 삼중결합. 그 다음에 H.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각도는 180도. 직선형이겠죠? 그렇죠. 직선형. 네, C2H4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중결합이고요. 여기 H.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결합 하나로 본다면 평면삼각형이죠. 예, 120도의 각도를 갖습니다. 120도. 자, 선생님, C2H2, C2H4 보고 어떻게 그렇게 바로바로 구조식이 나와요? 나는 못하겠는데 그거는 내가 천재라서 그런 겁니다. 예,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천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만 힌트를 주자면 수소는 결합을 몇 개만 할 수 있어요. 한 개만 할 수 있죠. 그럼 수소부터 먼저 챙기세요. 수소 한 개 해고 여기도 수소 한 개 했어. 남는 거 3개 거야죠. 그렇죠? 이렇게 큰 거예요. 외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요, HCHO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가 탄소한테 붙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네. 그럼 또 붙이세요. 그럼 결합 몇 개 남아요? 2개 남네. 5.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 각도는 몇 도 나오겠어? 그렇지. 120도 나오겠죠? 120도. 이중이든 삼중이든 결합각을 계산할 때는 단일 결합인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좀 줘봅시다, 여러분들. HCN입니다. HCN과 CH3COOH, 아세트산이죠? 자, 요놈 구조식 보면요. H는 결론적으로 결합을 한 개밖에 못해요. 그리고 여기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에는 비공유 전화성이 있겠죠?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3개가 필요하죠. 그쵸? 이때 각 부분 결합각이랍니다. 그러면 이때 결합각 180도죠. 얘도 180도겠죠. 그죠? 180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놈들은요, CH3COOH예요. C,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COOH.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평면으로 그렸어요. 평면으로 그렸죠? 얘들은 다 입체죠. 왜? 지금 이 C만 보세요. 중심만 보는 거예요. 중심만. 하나하나 중심만 볼 거예요. 중심을 보시면 얘는 지금 4개의 결합을 갖고 있죠. 그럼 무슨 형? 정사면체형이죠. 그럼 이때 각도는 몇 도입니까? 109.5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109.5도, 109.5도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C를 봅시다. 오, 봤더니 이제는요, 이중결합을 결합 하나로 보면 된다 그랬으니까 보니까 3개야. 그러면 평면 삼각형이었죠? 아, 그럼 여기는 120도겠네. 그죠? 그리고 여기의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산소와 탄소 간의 이 각도. 여기는 120도야. 그럼 여기는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죠. 그 얘기는 여기가 104.5도가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수소와 산소 이 결합도 104.5도가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분자 암호를 갖다 놓고 얘네들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몇 번만 하면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오는 결합이요, 109.5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0도 나오고요, 104.5도 나오는 겁니다. 중심 원자에 결합된 결합수와 비공유 전자쌍만 여러분이 되새기면 어려운 게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거. 이놈의 구조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구조를 그려보면요. 질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가 있고 산소가 이렇게 붙고요. 질소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붙은 것 같아요. 그쵸? 자, 질소입니다. 질소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비공유 전성이 있었죠? 결합은 3개인데 비공유 전성이 1개 있어. 그럼 여기는 몇 도예요? 107도죠. 그쵸? 삼각부령. 그 다음에 탄소는 뭐니까 결합이 4개 다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중결합을 하나로 치면 평면삼각형이 됐어. 그럼 마찬가지로 120도가 되겠죠. 여기도 지금 얘기한 대로 이 각도가 몇 도예요? 107도가 되겠죠. 그쵸?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몇 번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왔던 거는 107도와 120도가 나오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H3O 플러스예요.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구분형으로 존재했겠죠. 근데 문제가 뭐야? 얘는 비공유전성 2개 있는데 이거 하나를 H한테 그냥 줘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플러스라는 표시가 뜬 거예요. H한테 그냥 줘서 지금 분자 구조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거야. 수소가 3개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각도는 뭐와 같게 돼요? NH3와 비슷하게 되죠? 즉 107도가 되는 겁니다. 107도. 비공유전성 하나, 공유전성 3개가 되니까. 알겠죠? 배위결합이라는 건데 배위결합에서 결합도 공유전자쌍이라고 그랬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분자의 모양이고 여기까지 하면요. 여러분들 웬만한 문제 풉니다. 정말로.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다 푼다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몇 번만 분자 몇 개 가지고 연습해 보세요. 어려우시면 질문하시고. 알겠죠? 자, 고생했습니다. You win!